네, 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소개에 해당되는 강의로서요. 처음 시작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강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부분이라고 해서 목차 및 강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강사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의 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집필하게 된 배경, 향후 소프트웨어 설계 강의 목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본 저자가 전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사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약간 쑥스럽고 강의는 많이 해봤지만 화면을 보고 멍하니 하자니 약간 쑥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올릴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라 사진은 올리지 않았고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개인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공학 석사를 했고요. 석사를 마친 이후로 바로 S전자, 다 아시죠? 삼성전자에 근무를 약 6년 정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 있기 전에 소프트웨어 연구소라는 삼성전자의 CTO 직속에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각 사업부로의 배포 이런 업무를 담당했고요. 주로 했던 것도 역시 아키텍처와 기타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자에서도 방법론을 정립하고 만들어서 각 사업부에 전파하고 산출물 양식을 만든다거나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10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직을 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관련한 방법론이나 절차를 정립해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대상이고요. 좀 국내 전체적인 그 기업체들 대상으로 이를 전파하거나 또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이력은 여기 좀 거창하게 써놨는데 사실 거의 주로 하는 게 컨설팅이고 멘토링이다 보니까 거의 주당 3일 정도 강의를 하고요. 업체로 치면 연 한 20개 이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아키텍처 설계 방법론이라든지 양식,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여러 가지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데 발표를 했고요. JCO 다 아시겠지만 JCO나 기타 개발자 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세미나 강연도 했고요. 현재는 서울과기대나 강원대에서 지금 시간 강사, 겸임 교수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시간 강사로 한 학기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시다시피 요 지메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나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 본 강의 책도 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목적,
왜 이 강의까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설계 절반에 걸쳐서 기본적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하다 보면은 설계라는 작업은 굉장히 그 고수준의 기술과 개념의 이해를 요하기 때문에 아키텍처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설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쉽다면 쉬운데, 이러한 설계 절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또 어떤 양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초급이라든지 혹은 중급 이상의 개발자분들 포함해서 아직 설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즉 개발자가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설계 작업을 진행할 때 참조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how-to를 기반으로 해서, 즉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지만 how-to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실무적으로,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 요런 실무 적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실무 적용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 설계, 검증이라는 큰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설계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절차에 대해서 습득시켜 드리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혹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키텍처를 좀 공부를 하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하면서 느꼈던 것들, 즉 아키텍처 설계를 하자고 하면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면 흔히 코딩, 즉 사람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이런 코딩만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코딩이라고 하고 뭐 기술을 잡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머릿속으로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들, 여러가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 결국 그거를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코딩 이후에는 각자 테스팅 다 하시죠. 이러한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이라는 큰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코딩만 하신다고 하지만 개발을 하시려면 그런 단계를 알게 모르게 다 걸쳐 있게 돼요. 근데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설계 단계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구사항 분석 같은 경우는 거의 설계랑 뗄 수도 없는 그런 단계고요. 코딩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죠. 설계를 만약에 하신다면, 즉 설계의 어떤 기본 틀이라든지 설계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든지 설계의 기본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국 코딩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현된 코딩들이 아키텍처대로 잘 구현되느냐, 혹은 요구사항에 따른 설계를 통해서 결국 이것들이 원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테스트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테스트도 그냥 확인할 수는 없겠죠. 설계라든지 요구 분석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잘 구현이 됐고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발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각각의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설계, 구현, 시험 다 중요한 항목이지만, 결국 개발의 가장 중요한 그 솔루션과 가장 중요한 그 축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 설계라는 어떤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 강의를 듣거나 이 책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연간 설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기업체들 다녀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뭐 알아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화에서는 결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관련된 산출물, 문서 혹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 어떤 도면 형태로 표현해낸다거나 최소한의 다이어그램들을 그린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거의 전무하거나 굉장히 미비하게 됩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문서 작업을 위한 간단한 정도,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작업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설계를 왜 하냐, 설계할 시간에 뭐 코딩을 더 해라, 테스트를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그런 활동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실무적으로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하우들이 뭐 잘 모르시죠. 위에서 선배들이라든지 위에서 뭐 하면서 조금씩 내려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잘 공유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뭐 잘 나와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특정 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 영역들만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의 내용만 가지고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무슨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념적인 어떻게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만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좀 없어요. 현재까지도 없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결국 하나의 단계를 수행해야 될 때 그 단계를 절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찾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서두에도 말했듯이 설계는 개발의 모든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파다 보면은 굉장히 방대하게 연결된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 설계, UM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UML 표준 기법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관련된 수없이 많은 코딩 구현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요. 결국 이게 테스팅까지 넘어갔을 때 어떻게 테스팅하는 게 편하게 될지, 혹은 테스팅과 연결을 어떻게 시켜줘야지 결론적으로 테스팅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 기술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교재도 없고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국내에서 강의라고 하면은 거의 UML 강의에 RUP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강의를 하시고 그거를 설계를 하고 설계 교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UML 교육은 설계 방법론이라고 하기에는 국제 표준 규약에 대한 교육입니다. UML이라는 건 그냥 설계 도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설계 전체를 구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포함, 또 설계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신다고 하더라도 설계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체나 설계하시는 분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유를 굉장히 꺼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외국 문화나 유럽이나 뭐 해외 문화들은 이걸 오픈해서 공유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사실 관습적으로나. 근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하고 공유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유하는 것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의 그 보안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유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 뭐 이슈라든지 실무적인 그런 사례들이 공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특히 SI 쪽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감리를 받기 때문에 감리에서 설계 자료들을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감리를 받기 위한 문서 작업의 일환으로만 SI 쪽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문서에 해당되는 작업들만 추후에 모든 작업이 코딩까지 포함해서 완료된 이후에 역으로 도출해서 문서 작업으로 감리를 받는 그런 작업들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품질 수준이 이제 굉장히 미약한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코딩 그 개발을 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이미 했던 내용을 감리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냥 문서 형태로 다시 돌려놓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설계 문서 자체가 그걸 보고 구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미약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미약하지만 그것조차 개발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뭐 처음부터 만들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거니와,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개발 구현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공유도 되지 못하고 결국 사장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공부도 했고, 각 사업부나 기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좀 집대성 해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 중에 좋은 것들은 다 합치고 나쁜 것들은 좀 버리고 테일러링이라고 좀 수정 작업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굉장히 방대한 영역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쉽게 좀 종합을 해서 결국 이 책을 만들게 되었죠. 그런 책자고요. 그래서 이 향후 소프트웨어 설계의 강의의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도대체 뭐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다 보면은 품질 속성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 품질 속성은 즉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요구에 대한 분석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요 분석은 아키텍처를 위한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아키텍처를 위한 분석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 품질 속성, 그리고 이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품질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설계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여기에 개념적인 이해, 설계 방법론,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뷰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뷰라고 하면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 있듯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게 됩니다. 그 도면을 어떤 식으로 그리게 되고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주기라는 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방식, 절차,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 그래서 설계에 대한 생명주기는 처음 분석, 아키텍처를 위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 다음 아키텍처에 대한 검증, 이런 전체 설계 주기가 각각의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며 어떤 방법들을
타고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각각의 디테일한 굉장히 세부적인 방법론, 즉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작업들이 연속된 절차들, 그 중에 요구사항 분석 절차,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의 강의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설계 뷰 작성 작업, 설계 핵심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뭐 패턴이라든지 설계 전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 아키텍처 설계 도면인 설계 뷰를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뷰까지 만들어내고 결국 향후 제일 중요한 설계 문서를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 다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강의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한 설계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요거는 현재로서는 딱히 뭐 정량적인 어떤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전문가들 위주로 최대한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목차가 9장, 10장도 있고요. 9장은 패턴에 대한 내용이고 10장은 아키텍처 설계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딱히 강의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패턴에 대한 책들, 뭐 디자인 패턴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 패턴 포함, 뭐 여러가지 자바 뭐 관련된 패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패턴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심플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잘 소개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여러가지 책들 혹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결국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요. 사례는 에세이 형식으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굳이 제가 그거를 뭐 강의를 해서 이해시켜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냥 9장과 10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에바 스터디 그룹에서 주로 작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강의 목차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은 제외하고요. 1장부터 8장까지 해당되는 내용들로 강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하셔야 된다, 설계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향후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책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거는,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거는 그냥 설계만 하지는 않아요.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테스트까지 다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설계 전반에 걸친 그런 기본 개념과 실무 적용 방법을 총 정리해서 좀 쉽게, 한국 저자가 쓴 책은 아직까지 대학 교재 외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해외 뭐 굉장히 깊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 좀 쉽게 그냥 다 총정리해서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보지 말고 책 한 권으로 정리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한 책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책 한 권으로 좀 해결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스텝 한 스텝씩, 실제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처럼 이 단계는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통해 이런 양식이나 이런 산출물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수행하세요 라고 좀 정립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정립하거나 제가 수행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방법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헤비한 풀 버전이 되고요.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이런 전체적인 풀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뺄 건 빼시고 더 할 건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설계 절차라든지 설계 방법을 찾아가시는 부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씩 결국 풀에 대한 업무를 실제 설계 업무를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계들을 하기 위해서 실행 절차, 짧게는 5분, 길게는 뭐 1시간, 근데 평균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수행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굉장히 작은 작업들, 태스크라고 부르는 그런 작은 작업들이 뭐 몇백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실행 절차와 순서, 그리고 그 절차마다 작성해야 될 양식,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큰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이론이 결국 실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들을 많이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 분석하는 기법들, 여러가지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되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설계도 마찬가지로 뭐 패턴부터 시작해서 설계 전술에 해당되는 내용들, 여러가지 뭐 품질 속성이라든지 시나리오 방법론이라든지 패턴 뭐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서 좋은 방법론들을 조합을 했습니다. 설계 검증은 사실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 대동소이한 방법론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관련된 여러가지 크게 분석, 설계, 검증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합쳐서 좀 한꺼번에 정리를 했고요. 이런 작업들 혹은 이런 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초급 개발자 혹은 제가 굉장히 나쁘게 표현을 하고 하는 코더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코더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코더는 그냥 사람의 언어를 기계어로만 바꾸는 사람을 저는 코더라고 여기서 지칭합니다. 즉 아무런 기술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그 고난이도의 작업이 없이 그저 그냥 잘 짜여진 언어로 잘 짜여진 것들을 잡으면 뭐 C면 C, C++면 C++ 이런 언어 형태로만 변경을 하는 그런 기술만 있는 사람을 저는 코더라고 부르고요. 그런 코더들에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언어가 나오거나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기술력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상위 개발자, 뭐 혹은 하급 개발자, 뭐 상하급의 의미가 크진 않지만 흔히 말하는 상위 개발자 혹은 고급 개발자로서의 스킬들은 결국 설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질 속성을 파악하는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구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상호 연관관계를 구성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상위 개발자로서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고급 개발자 혹은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가시는데 페리어커스를 잡는데 커리어 패스를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걸 좀 그러고 싶었어요. 제 책이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계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설계라는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국 검증하는 이 끝단까지 이런 방식으로 한 번씩은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만 인지시킬 수 있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좀 더 고급스러운 스킬들 혹은 그 고급의 중심 코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그런 그 상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는 평생 개발자로 늙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소원이나 그런 소망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이상해하지 않아요. 나는 평생 개발자로 살래.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들죠. 네, 개발을 하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5년 이상 10년이 넘어가시면서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결국 기술적 혹은 개발 쪽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런 식의 패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관리자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개발자로 살고 싶으시다면은 관리자로 넘어가지 않는 커리어 패스도 요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가능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위 개발자 혹은 고급 개발자 혹은 평생을 개발자로 사시려면은 결국 설계를 하는 그러한 상위의 스킬들을 결국 가지고 있고, 그런 상위 스킬들을 가짐으로 해서 평생을 개발자로 늙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코더로서 혹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저수준 그러한 개발만 해서는 결론적으로 평생 개발을 할 수는 없죠. 후배들한테도 치이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빠져라 라는 압박이 왔을 때 그 압박을 이겨낼 수도 좀 없죠. 순간순간의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급 스킬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개발 사이드 쪽 관리를 피할 수 없더라도 관리 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로 개발 사이드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설계 스킬로 인해서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라는 부분, 즉 고급 스킬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개발자분들을 평생 개발을 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결국 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라는 부분을 집필을 하게 됐고요. 향후 강의에서도 그런 목적들이 좀 만족이 됐으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두서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인트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강의가 하나하나씩 오픈될 때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편하게 그냥 좀 아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동네에서 얘기해 주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가볍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승준이었습니다.